오늘 확률을 뭐 처음 배운다고 보면 되는데 그 확률이 뭔지는 아마 대략 아는데 용어들이 좀 나오니까요. 용어들을 좀 잡고 나갈게요. 뭐 그 시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행. 이거를 다 적기는 좀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행은 뭐냐면 어디 적혀 있어? 여기 있다, 그지? 그 정서책 보시면 76페이지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면 줄을 한번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 뭐 범위 포인터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면 자, 거기다 붙여봐. 우연에 의해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우연에 의해서 여기 뭐 중간 정도의 이와 같이 그 줄에 있죠, 그죠? 거기 우연에 의해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할 때마다 이게 뭔가 뭐 상황이 바뀌면 안 됩니다. 뭐 주사위 던지기 주사위 깨지면 안 되고요. 동전 찌그러지면 안 되고 그런 느낌으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우리가 뭐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그런 거 다 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표본 공간.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쪽 범위에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 던지기 있죠. 주사위 던지는 시행. 주사위를 만약에 던지는 시행을 한다면,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시행을 한다면은 그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표본 공간을 보통 S로 많이 쓰거든. 뭐 샘플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 표본 공간은 이게 원소가 이제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 시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 그 각각을 다 원소로 넣는 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그랬을 때 이제 그 사건이라는 말을 해요. 사건. 이 사건이라는 말이 그 표본 공간에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뭔가 그 시행의 결과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이 친구, 주사위 던지는 시행의 이 표본 공간이 이건데, 원소가 6개짜리 집합이니까, 6개짜리 집합이니까 이 사건이 2의 6승계 나올 수 있죠. 2의 6승까지가 가능하다. 부분 집합 개수죠, 저게. 그래서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은 뭐 공집합도 있는 거고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 집합들이 이렇게 쪼르륵 가면서 하나짜리가 6개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 원소가 2개짜리 뭐 1, 2, 뭐 1, 3, 뭐 쪼르륵 가다가 뭐 5, 6까지 가고 5개 힘드니까요. 쭉 가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원소가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거. 얘네들까지가 아마 부분 집합이에요. 뭐 아무리 기억이 안 나다 하더라도 아마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6승까지라는 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2의 6승까지 얘네들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가 사건들. 2가 나오는 사건, 1과 2가 나오는 사건. 뭐 이거 2번 던지는 시행이었겠죠. 1과 3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사건들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며 그랬을 때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이 사건. 이 사건의 이름을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죠. 공사건.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 뭐 7이 나오는 사건, 저 던졌을 때 없지, 그지? 저렇게 쓰면 되는 거. 공사건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원소가 저 하나짜리 집합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 집합들 6개 보이죠? 빠자. 원소가 저 하나짜리 저 사건의 이름이 근원 사건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의 이름을 근원 사건 이라고 불러주며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요거 표본 공간과 똑같은 사건 얘네들을 전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별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전 사건이 저 표본 공간과 항상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리뷰를 해드리면 이렇게 근원 사건, 뭐 표본 공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합처럼 뭔가를 작성을 하려면 이 근원 사건의 이 대등성이라고 적어볼게요. 이거. 요게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다. 대등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각각의 모든 애들이 발생될 거나 기대가 되는 정도가 똑같아야만 저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주사위의 모습이 정육면체가 아니라 이게 뭔가 좀 직육면체 모습이라면 저런 집합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전체 개수분의 그 개수로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저게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5가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과 6이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이 만약에 동등하지 않으면, 주사위 모습이 이상하게 생겼다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개수분의 개수로 확률 계산을 못해. 그래서 이런 집합 자체를 논하지 않아, 거기서는.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였지. 주머니가 있는데 흰 바둑돌이 3개 있는데 검은색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그 표본 공간을 흰 바둑돌 아니면 검은 바둑돌이 나오지라고 이렇게 대화하지 않는다. 알았지? 이렇게 대화를 해버리면 사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어긋나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뭔가 그런 사건들, 얘가 발생될 거라 기대가 되는 정도, 2가 나올 거라 기대가 되는 정도가 동등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다 표시하고, 이제 뭔가 원소 개수 가지고 확률을 논하겠다라는 얘기지만, 이런 게 깨지는 상황에서는 설명하지 못하고요. 그런 개념에서는 이 근원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쏟아질 수 없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용어들입니다. 이런 학교 내신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텐데,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라는 거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쪽 동네에서는 이렇게 집합 취급한다라는 걸 좀 잊지 마시고, 집합으로 표현한다.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말하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짝수가 발생하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1, 4,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 얘네들의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거든. 교집합이 공집합. 공통적인 원소가 없다. 그런 상태의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과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사건, 공사건이 되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 7단은 확률의 곱셈 정리 들어가면 독립 사건이 나옵니다. 독립과 배반을 아이들이 너무 헷갈려하니까. 배반 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독립 사건이랑은 좀 달라. 그때나 설명을 드리는데,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그 두 사건의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사건은 뭐냐면,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래서 여기 여집합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짝수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럼 A 사건의 여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사건은 항상 다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기호화시켜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합사건. 그러니까 이거를 합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합집합. 그러니까 합사건이라는 것은 기호로는 그냥 A 사건과 B 사건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지 그 개념을 잡는다면 합사건이라는 거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거를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합집합이라고 하지 않고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사건의 이름을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곱사건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상하죠? 곱사건.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교집합 표시합니다. 교집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A 사건과 B 사건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거를 이쪽 부분에서는 두 사건의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그냥 합집합, 교집합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덧셈정이고요.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곱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죠? 용어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근원 사건을 좀 알고 계세요. 알겠죠? 저게 뭔지도 좀 알고 계시길 바래요. 물어봤을 때, 뭔 소리야? 한 개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확률의 정의. 우리 용어 정리 한번 해봤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확률의 정의. 확률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쪽 동네에서는. 대부분 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니까. 먼저 이제 수학적 확률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의 정의. 그러니까 이제 거기 8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거기 이런 거 적지 않을게. 그 아래쪽에 80페이지 아래 기본 정석에가 적혀 있는 박스를 좀 보시고요. 줄 쳐 보세요. 표본공간 S에 대하여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거예요. 요게 쌤이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아래 공식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표본 공간에 있는 이런 애들 무슨 알겠죠? 요 표본 공간에 각각의 요 근원 사건들이 얘네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근원 사건들이 모두 다 동등하게 기대될 때,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이 기대가 될 때, 그럴 때만 수학적 확률을 대화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라고 보시면 돼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A라는 사건이 지금 그 표본 공간에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집합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합. 그래서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해, 이걸 또 자세히 쓰면은 근원 사건 개수분해. 왜냐하면 얘가 원소가 6개짜리였으니까 그렇죠? 근원 사건 6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원 사건의 총수분의 그 A라는 집합, A라는 사건에 그 들어가는 근원 사건의 총수,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수학적 확률을 정의한다. 근데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얘기죠. 원래 우리가 예전에 하는 것처럼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의 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쪽 동네에서는 당연히 그 경우의 수가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몇 가지 일어날 수 있어, 그 중에서 A라는 사건 몇 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잘 따져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모든 경우의 수의 패턴들이 이쪽에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이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확률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연수해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요.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 예제 한번 가서 수학적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볼게. 기본 5-2번. 오늘 쉬운 거 어려운 거 없다. 일단 기하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을 그쪽에서 그냥 개념만 좀 잡아줘. 기본 5-2번이야. 지금 주사위 A가 있대. 주사위 A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1에서부터 6까지의 6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니까, 그지? 그 다음에 주사위 B도 있대, B. 근데 그 주사위 B는 적혀 있는 눈이 1부터 6은 아닌가 봐. 왜? 2부터 7까지가 적혀 있는 주사위 2개가 있다. 자, 1번에서 서로 같은 눈이 나와요. 두 A에서 나오는 눈과 B에서 나오는 눈이 서로 같을 확률 계산해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주사위이기 때문에 모든 면이 바닥에 떨어질 거라 기대가 되는 정도는 똑같으니까 이건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시면 되는데, 우선 전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총수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전체의 경우의 수 이러시면 돼요. 간단하죠? 얘가 6개 가능하고 그 다음 6개 가능하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가지를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서로 같은 눈이 나와야 되니까 1은 불가하고요, 7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2, 2 이렇게 하나, 페어 하나, 그치? 3, 3, 4, 4, 5, 6, 6
5개 가능하죠. 그래서 확률은 36가지 중에서 그다음 5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완전 애기 같은 문제들이라서 초반에 되게 쉬워요. 자, 2번. 자, 합이 7이 되어라. A 주사위 나오는 문과 B 주사위 문에 나오는 합이 7이 되어라. 직접 하시는 겁니다. 7 되려면 1일 때 6 가능하고요. 이게 A 주사위입니다. 2일 때 5도 가능하고 쪽쪽쪽쪽쪽 진행을 하실 건데 얘가 6일 때 1도 가능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더 이상 없습니다. 6가지 가능하다. 6가지 가능하고 전체는 여전히 36가지 거니까요. 답은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36분의 6이니까 약분하셔서 6분의 1이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렸나? 1이 없더라. 1이 없더라. 5, 2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36분의 1도 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물어보는 것도 뭐야? 합이 10일 이상이 되어라. 합이 10일 이상이 되어라. 근데 뭐 10일 이상 몇 개 없으니까 직접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3, 7은 안 되고요. 그죠? 얘가 이제 4일 때 7 괜찮고, 5일 때는 6도 괜찮고, 7도 괜찮고, 그 다음에 6일 때는 5도 괜찮고, 6도 괜찮고, 7도 괜찮다. 이렇게 표어가 발생을 하니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왔습니다. 총 6가지. 그래서 확률은 전체의 경우에서 36가지 중에서 주인공 확률 6가지. 약분하시면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초반에는 직접 세는 거 원합니다. 이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자, 곱이 제곱수가 되어라. 나오는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제곱수가 될 확률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곱해서 제곱수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잡아볼게요. 자, 보니까 이제 만약에 A 주사위가 1 나왔을 때는 얘가 그냥 제곱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4 하나밖에 불과하겠죠. 1일 때 4가 가능하고요. 자, 얘가 2가 들어갔을 때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2 하나에다가 제곱수입니다. 그래서 2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4, 안 되겠다, 그지? 안 된다. 그럼 3일 때도 얘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얘가 3에다가 이런 모습으로 생겨 먹어야 되니까 자, 3 가능한데 더 이상 없지 않아요? 그죠? 뭐예요? 4일 때도 이게 4일 때 얘가 제곱수니까 4는 제가 자체적으로 제곱수기 때문에 그냥 B가 그냥 제곱수만 되면 됩니다. 근데 제곱수가 여기 제곱수가 이거 4밖에 없는데 그죠? 이거밖에 없고 5일 때도 얘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이것도 5밖에 안 되고 6일 때도 얘는 6이 2 곱하기 3이니까 그치? 이것도 뭐 6밖에 안 되겠다. 그치?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동물수가. 그래서 6가지 진짜 쉽지? 와 36분의 6 약분하시니까 6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한 거야? 이거는 그냥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직접 예전에 하던 거를 가지고 이제 분수를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기본 5-3번입니다. 이런 초반에 좀 하는 겁니다. 기본 5-3번. 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주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주머니 안에는 흰 공이 3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5개 들어있어요. 자, 똑딱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등성이 없죠. 그렇죠? 이런 상황. 여기서는 그렇게 뭐 집합 같은 거 못 만들어요. 그냥, 야, 저거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안 나온다. 내가 하나 뽑았을 때 흰 거 아니면 빨간색인데, 근데 흰 거 기대, 빨간 기대 다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모든 공들을 다른 공으로 생각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흰 거 3개 다른 거, 빨간 거 3개, 5개 다른 거로 총 8개의 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는 표본분간 근원 사건의 개념은 없어집니다. 그냥 직접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거랑 그냥 막 푸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다. 1번. 임의로 한 개를 뽑았을 때 꺼낸 공이 흰 거의 확률을 계산해봐라. 어차피 전체는 8가지인데 흰색이 3개밖에 없으니까 8분의 3. 야, 이거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봐. 야, 저거 흰 거 뽑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야, 너 수학 왜 이렇게 못해? 8분의 3이지? 이런단 말이야. 저 흰 거 3개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지. 왜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같은 공이래. 그러면서 8분의 3이래. 앞뒤가 안 맞지, 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애들은 정말 극히 드물어. 우린 그런 사람이 되잖아. 이렇게 이거는
표본 공간을 못 만드는 상황이야 기대가 되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흰 거를 다 다른 거로 봐야 되고 빨간 거 5개 다른 거로 봐야 돼. 그래서 8분의 3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아 오늘 앞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답은 8분의 3. 그리고 문제 풀 때 막 뭐 몇 컴비네이션 몇 이런 식으로 안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그런 기호 쓰는 애들은 그냥 너무 공식에 의존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더 이상 그 컴비네이션, 커뮤테이션 이런 개념을 안 씁니다. 그냥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주는. 두 번째, 그러니까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분해. 그러니까 저 8C2라는 개념이 서로 다른 8개 중에서잖아, 그치? 근데 저기 8개가 또 다른 공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 8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꺼낸 공이 모두 붉은색이 되어라. 아 그러면 이 빨간 공 서로 다른 5개를 보시고 2개를 뽑아주시면 되는구나. 계산해 보시면 얘가 여기에 분모가 28 등장을 하고요. 5C2가 10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약분하셔서 14분의 5가 되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로 4개를 꺼내요. 꺼낸 공이 하나인 거, 붉은 거 3개 되고 싶어요. 좋습니다. 8개의 공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데 전체 경우의 수죠, 저게? 그런데 꺼낸 공이 하나가 흰 게 나와야 되므로 흰 거 서로 다르게 3개를 보시면서 하나 선택하셔서 뽑아주시고요. 빨간색 5개 중에서 서로 다르게 3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7분의 3이 나온다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 하나만 해보세요. 이제 5-5번 하나 하고 자, 그건 5-4번으로 갑니다. 금방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6개의 문자를 1년로 배열할 때 A가 맨 앞에 올 확률. 자, A가 맨 앞에 등장할 확률을 계산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또 배열을 하십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런 상태로 전체를 6 팩토리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A가 맨 앞에 오면서 이렇게 배치를 받아야 되니까 A를 맨 앞에다가 배치하시고 나머지 5개 애들을 배치하시면 되는 거라서 전체 경우의 수가 5 팩토리얼 나오면서 약분하시니까 이제 6분의 1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만 좀 깨알 같은 얘기를 좀 해드리면 깨알은 이런 겁니다. 그 확률은 되게 이기적이라서 좀 이기적인 계산이거든. 그래서 조건이 그 걸린 애들 있잖아. 조건이 걸린 상황만 계산하면 된다. 그 조건이 걸려있는, 컨디션이 걸려있는 애들만 계산을 하셔도 절대 답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기본 예제나 선행 같은 거 할 때는 이거가 잘 안 보이는데 실전 문제에서는 이게 좀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 A가 맨 앞에 올 확률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해서 약분해서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6분의 1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초반에도. 근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조건이 걸린 애가 A밖에 없잖아. 그지? A가 맨 앞에 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자리 6개 놓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걸 생각을 잘 잡으면서 이제 실전에 가서는 좀 부드럽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배치를 할 건데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요 6개 중에서 그죠? 6개 중에서 이 자리가 들어가라 라는 얘기라서 사실은 그냥 6분의 1이에요 이게 답이. 이게 확률 약분해서 6분의 1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머지 애들은 왜 배열을 안 해요? 아니 전체 중에도 배열되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배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약분 톡 되는 걸 뭘 걔네를 따져?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방식적인 부분이라서 문제를 풀 때 이게 적용이 정말 잘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느낌이 오죠,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을 초반에 좀 생각하면서 이게 약분해서 이건가? 아니면 나는 그냥 이걸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이제 확률 계산이 그래서 확률은 쓸데없는 애들은 상관도 없었네. 내가 보는 애들만 신경을 쓰면 되겠네.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B, C가 서로 이웃하게 만들어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A와 B와 C가 셋이 붙어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붙어 있어라.
그럼 이제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또 전체는 6팩토리얼. 또 한번 해보자고. 두 번 다 풀어보자고. 전체는 6개를 그냥 배치하면 되는데 이렇게 또 이제 공수 원에서 하는 거. ABC가 이웃하라고 그랬으므로 이게 한 묶음 처리하라 그러죠. 기억나죠? 다. 한 묶음 처리하고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1명, 2명, 3명, 4명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배치하라 그러면은 4팩토리얼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한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의 배열을 고려한다. 이 ABC가 그 파란 묶음 안에서 자리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3팩토리얼을 추가적으로 곱하시고 전체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이라서 답을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4팩 약분하시면 6 곱하기 5밖에 안 남는데 30분의 6이니까 5분의 1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야 어차피 A, B, C가 붙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면 상관없지 않아? 얘네들은? 신경 끄고 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를 배치해야 되므로 그러니까 그 DEF는 신경 끄세요. 그냥 얘네들만 들어갈 건데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6개 중에 하나 어딘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럼 B가 5개 중에 하나, C가 4개 중에 하나라고 가뿐하게 썼을 거고 근데 A, B, C가 셋 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한 거 하나, 둘, 셋, 4개가 가능하죠. 선택하는 자리는요. 자리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렇게 앉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거기다가 셋을 배치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 보시면 4가 약분되고 30분의 6이니까 어차피 답은 동일하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것도 그냥 내가 신경 쓰는 애들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확률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확률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애들은 관심도 없어요. 주인공 애들만 따지면 된다. 아 여기 나중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야 계산하고 진짜 많지 않았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확률이잖아. 확률이잖아. 확률. 세 번째. 자 A와 B가 이웃하지 말래요. A와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봐라. 근데 이제 뭐뭐 하지 않을 확률 이런 걸 물어볼 때는 뭐 직접 하셔도 되고 여사건 하면서도 되는데 교재 보시면 여사건 확률 타이틀이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연습하시기로 하고 직접 하기로 하는데 또 직접 해볼게요. 우선은 전체의 경우에서는 여전히 6팩토리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B가 붙어있지 말라 그랬으므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A와 B가 자리를 그냥 붙어있는 걸 빼버리자. 알았지?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은 차라리 A와 B가 둘이 이웃하게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이 사건을 빼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A, B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의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C, D, E, F 처리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5명을 배치하는 배열이 5팩토리얼. 근데 A, B가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하시고 이게 전체가 이거다. 이게 A와 B가 이웃할 확률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건 아닐까요? 그죠? 전체 확률 1이고 이게 A와 B가 붙어있을 때의 확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답은 1에서 이렇게 딱 빼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사건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걸 구하는 게 편하지 붙어있지 않게 만드는 구하는 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확률 1에서 그 A와 B가 이웃할 확률을 빼버리면 답이다. 요것도 약분 잘 하시고 요거 6밖에 안 남을 텐데 6분의 2가 3분의 1 돼버리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계산 결과가 3분의 2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여기다 한번 해볼까? 왼쪽에다가 근데 이거 자주가 이제 좀 잘 쓰면 좋겠다는 거야. 4번 같은 경우도. 4번은 그냥 우리가 이기적인 계산으로 한번 해볼게. A,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면 좋겠대. 그럼 이제 A와 B 사이에 이렇게 하나의 문자가 들어갈 확률.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합시다. 우선은 나머지 애도 완전 신경 끄고 해볼까요?
심지어 가운데 누가 들어오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자리 비워놓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6자리 있었죠.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6자리가 있는데, 자, 먼저 전체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냥 둘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A, B가. A가 들어가 있을 자리 6가지, B가 들어가 있을 자리 5가지. 이게 전체인데, A, B 사이에 하나가 비어있으면 되니까요. 자, 요렇게 들어가. 하나, 둘, 셋, 4가지가 가능하고, 4가지 가능하고, 만약에 요 자리와 요 자리 A, B 앉힐 거야 라고 선택을 했다면, A, B가 자리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애들 배열 다 신경 끄고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도 답은 무조건 맞는다. 30분에 8이니까 15분에 4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수학적 확률을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건 통계적 확률이에요. 거의 잘 안 나오죠? 두 번째, 통계적 확률. 이거를 뭐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거의 본 적은 없지만 이거를 뭐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기도 해요. 경험적 확률.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통계적 확률, 비슷한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다시 앞에 한번 읽어보면서 갈까요? 앞에 설명 부분이 있었죠. 자, 8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다 포인트로 또 해놔봐. 일정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일정한 조건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다. 이게 뭔가를 내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매번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막 동전 던지기 10번 하잖아. 사실 그것도 완벽한 통계적 확률을 할 수가 없는 게 똑같은 높이도 아닐 거고 던지는 세기도 다를 거란 말이야. 매번 던질 때. 그러니까 정말 컴퓨터가 정확하게 어떤 기계 만들어서 정확하게 던져야 돼. 같은 높이, 같은 회전으로. 그랬을 때, 근데 이럴 때 앞면, 뒷면 다 바뀔 수 있네. 그런 상황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건의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여러 번 시행할 수 있다. 여러 번 시행 가능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이거를 n번 시행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횟수가 rn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robability of A를 시행 총 횟수분의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 이렇게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5번, 이거 6번 나왔다. 그러면 동전 앞면 나올 확률은 10분의 6으로 생각한다. 그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 번 알면 좋은 게 여기서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 그래서 큰 수의 법칙.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PA라 쓰지 마시고. 이게 이제 그냥 요거가 이제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통계적 확률. 요렇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비율이죠, 비율. 그죠? 전체 중에서 몇 번 일어났니. 이렇게 보는 거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시행 횟수 중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게 그 수학적 확률이랑은 다르다. 그치? 내가 뭐 동전 10번 던져서 앞면 10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초반에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기호를 붙이죠. 뭐, 고1애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크게 보내면서 끝없이 만약에 시행을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시행을 한다면 이 친구가 다가가는 목표, 얘가 이 분수값이 다가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게 바로 A가 진짜 일어날 수학적 확률에 점점 다가갈 것이다. 이런 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지노는 49대 51로 카지노가 이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시행 횟수가 커질수록 그 확률에 가까워진다. 돈 땄으면 빨리 접고 집에 가라. 그게 유일하게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다. 그 아래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n이 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앞정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이거? 이 앞정을 한 5번 던졌는데 이렇게 되는 게 3번 있더라. 또 5분의 3이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확률이. 진짜 저게 수학적 확률이 5분의 3인 거예요. 근데 한 5만 번 던져봤어. 그랬더니 딱 어떤 값이 비슷해졌어. 그거는 믿을만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은 그게 좀 수학적 확률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내신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내지 않지만 뭔지는 아셔야지, 뭐지. 그래서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되게 많이 쓰이죠. 이게 뭔가 어떤 특히 야구 같은 거. 그죠? 막 작전 짜고 할 때 그 확률로 다 하거든요. 특히 일본 야구 장난 아닙니다. 일본 야구 진짜 무서워요. 그거는 데이터로 무조건 쓴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얘가 잘 쳤어. 그럼 지금 컨디션 오늘 좋구나. 오늘 막 엄청 잘 치면서 다 끌거려요. 너 못 믿겠어. 얘를 믿어야 돼. 얘가 그동안 이렇게 잘해왔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일본 야구가 한국 야구보다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쌤이 아까 야구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본 야구 보면 재미가 없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야구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할 수 있지! 너 오늘 어때? 오늘 너 느낌 좋아. 이러면서 그동안 못했지만 너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라고 내보내거든요. 그럼 막 관중들도 와! 하다가 막 뭐 지금 와! 욕하고 막 이러네요. 욕 나오죠. 특히 롯데 팬들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일본 야구는요, 그런 거 안 믿어요. 무조건 데이터예요. 확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일본 야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훨씬 잘하는 나라보다.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기하적 확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도형에 관련된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편에 관련된 확률이다. 이 문제가 좀 부족하니까 쌤이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 우리가 고등학생들은 이 기하적 확률의 학교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그치? 어릴 때처럼 막 던졌을 때 색칠한 부분 맞추라 이렇게는 안 물어본다는 거야.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래요? 참고사항으로 이게 쉽게 생각해봐. 이렇게 어떤 네모 정사각형 모양의 뭐 다트판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색깔이 이렇게 칠해 있는 거지. 여기가 색깔이 막 칠해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 4등분 한 겁니다. 여기다가 다트를 뿅 탁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다트를 던지는데 이 네모의 바깥쪽 부분에는 비껴나가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이 노란색 부분에 다트가 꽂힐 확률은 누가 뭐라 해도 4분의 1이라고 말을 하죠. 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중1부터 고3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다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왜 4분의 1이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이게 이렇게 비율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정리를 좀 해줄게. 이게 비율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니네가 다트를 던졌어. 띠용 뚝 다 붙잖아 이렇게. 그럼 니네가 이게 던졌을 때 이 다트가 꽂히는 포인트 개수가 무한대예요. 그쵸? 개수분의 개수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무한대죠 이렇게. 그리고 이 노란 색깔 안에서 꼽힐 수 있는 포인트도 무한대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좀 미적분 원하는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얘가 이게 이런 형태의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게 비율로 볼 수밖에 없어요. 비율로. 그러니까 뭐 넓이 대 넓이로 볼 것인가, 길이 대 길이로 볼 것인가 이런 느낌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이건데 그 중에서 이만큼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얘가 이렇게 비율적인 부분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여기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카운트가 안 됩니다. 왜냐면 모든 포인트들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는 정도는 사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특별히 이쪽에 많이 꽂히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무한개라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전체 비율, 넓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이 비율의 값으로 확률을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기하적 확률의 우선 뜻입니다. 굳이 뭐 식으로 안 적어드려도 이해는 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돼. 그래서 뭐 이런 거 푸는 게 중딩용 풀이에요. 중딩들 이런 거 푼다. 저도 간단한 도형을 주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저런 거 중학생용. 근데 이제 요걸 이따 메모해놔 책에다가. 이제 고등학생용이지. 근데 고등학생용 이 기하 확률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생각보다 기발해요. 생각보다 기발하고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기하 확률 문제인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뭐라고 적을까? 서로 다른 두 독립변수. 독립변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도록 설명을 해드릴게. 서로 다른 두 독립변수에 관련된 확률. 약간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하적 확률의 고딩 버전이다. 이렇게 된다, 시험에서는. 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이제 예제를 하나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보자. 자, A라는 학생이 있고요. B라는 학생이 있어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학생이 있는데, 둘이 이제 영업으로 간 거야. 영업원에서 약속을 잡았어. 만나기로 한 거야. 만나자. 영화 보자. 그래서 언제 만나기로 했냐면은 6시, 6시부터 7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어.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했어. 그냥 이때 오자. 6시 몇 분에 만나기로 한 거지. 7시 넘어가지 말자. 6시 그냥 노분에 만나자.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약속을 딱 한 거야. 근데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 근데 이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겠지. 왔는데 내가 먼저 왔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먼저 도착한 사람은 그러니까 20분은 기다린다. 이렇게 20분을 기다리기로 하자. 근데 20분 지나면 가는 거야.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늦어?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A랑 B가 만날 확률, 이렇게 이제 문제 디자인이 잡히는 거야. 약간 좀 까리까리한데 이 느낌이지, 그지? 이게 이제 이쪽이야. 이게 기하적 확률의 고딩 버전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내가 괜히 적어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나서 이게 내가 7분에 가면은 내가 27분까지 기다리는데 그 친구가 여기 와야 되네? 이 시간에 와야 되네, 그지? 내가 먼저 갔다. 근데 내가 늦게 갔다면은 얘가 나보다 20분 앞쪽에는 도착해야 되네? 이런 느낌이니까 하나 엉킨단 말이야, 생각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이 독립변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도착하는 시간과 얘가 도착하는 시간은 서로 랜덤이야. 그치?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야, 나 출발한다. 전화하고 간 게 아니잖아. 또 빨리 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또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할까 봐. A라는 친구가, 자 보세요. 좀 외쳐드리겠습니다, 그림. 이런 건 내신에 안 나와요. 우리는 이런 걸 만날 일이 없어요. 지금 내가 A라는 친구가 6시 X분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60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도 도착을 할 거야. 넌 6시 Y분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Y가 가질 수 있는 값도 6시 0분부터 60분 딱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여기서 요 X랑 요 Y는 이게 지금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야. 서로 관련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둘이 만나려면은 얘가 도착하는 요 도착하는 분의 차이가 20분까지 된다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저 X와 Y의 차이가요, 이 간격이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변수가 두 개 등장을 했으니까 이거를 XY를 순서상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면 XY 평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면 도입을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XY 평면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만약에 뭐 30,17이라는 포인트가 있더라. 그럼 이게 이 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는 너는 6시 30분 도착? 너는 6시 17분 도착이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찍혀있는 이 모든 포인트들이 얘네들이 도착하는 순서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무수히 많을 거예요. 이게 뭐 17분만 있는 게 아니라 17분 전에 16분은 아니잖아요. 17.875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x는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값들, y도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값들. 정수란 말 안 했잖아요, 그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도착할 수 있는 순서상 개수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그런 상태.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분명히 이제 이 라지 x 가질 수 있는 값이 0에서 60까지이기 때문에 자, 찍어. 60을 찍어서 요만큼을 가질 수 있고요. y도 60을 찍어. 이렇게 들어가서 요만큼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이해되니 이제? 요렇게 네모 라인을 잡았을 때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순서쌍들,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쟤네들이 도착하는 순서쌍들인 거야. 그치? 근데 그 둘의 간격이 차이가 절대값이 20 이하가 돼야 돼. 자, 봐. 이런 거 부동식은 고1 때 푸는 거잖아. 얘가 20 이하라는 말은 요거 이제 가운데 거 가만 냅두시고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푼다는 거 다 아실 거고 뭐 x-y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해봐서 바뀌는 거 없거든요. 마이너스 20 부동호 바뀌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y-x 처리하시고 x 더해주면은 이게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x 아니죠? x-2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라지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만족시켜주면은 이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잘 봐봐. 이게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봐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풀고 있냐면 여기서 y가 이게 x 플러스 20보다 지금 작거나 같다. 이걸 풀고 있잖아. 근데 고민하지 말고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걸 잠시 등호로 한번 생각을 해봐. 등호로 생각해주면 이게 1차함수밖에 안 돼 이거. 그렇지? 직선이잖아 직선. 그냥 직선의 모습이 나왔다. y좌표는 20짜리고 좀 찍어볼게. 아마 요 정도의 20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20 기울기 1짜리니까 여기다가 y 60 대입하면 x 40이잖아요. 한 40 요 정도? 요렇게 여기 40이 있으면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선인 거지, 그치? 이런 선. 얘가 y는 라지 x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빨라질 수 있겠죠, 이제? 저 왼쪽 파트를 보시면 여기를 봐봐요, 여기. 이거를 보면은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등호로 잠깐 해버려요. y가 x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는 x 빵 집어넣으면 y좌표는 마이너스 20 여기를 뚫고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x에다가 60 집어넣으면 y가 40이 되니까요. 요 정도를 지나요, 요 정도. 60,40. 그래서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평행선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당연히 20이고 이렇게 잡히니까 요 1차 함수식이 y는 x-20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y가 그 사이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인 거예요, 여기. 이 보라 색깔 칠한 부분에 걸려야 여기에 걸려 있어야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면서 두 친구가 만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답은 요 네모 전체의 넓이분의 이 보라 색깔 넓이를 계산하시면 그게 기하적 확률이다. 그치? 넓이 계산만 하시면 되잖아. 전체 넓이가 60 곱하기 60이니까 기하적 확률로 전체 넓이는 자 3600분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 길이가 40이고 이 길이가 40이니까 이 넓이가 800, 여기도 넓이가 800. 그럼 답은 1600을 빼버리면 되겠다. 얼마가 되는 거지? 2000.
이렇게 들어가시고 약분하시면은 뭐 9분의 5가 되지 않겠느냐. 확률적으로 쟤네들이 만날 확률은 9분의 5 정도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확률의 문제이다. 메모 좀 해보시고 잘 메모하시고 메모가 된 사람은 이제 다음 기본 5-5번에 뭐 기하적 확률 준비되어 있는 문제 좀 몇 개 풀어줄게. 매우 쉬워. 이건 이제 중딩 버전이야. 자, 뭐 이런 거 같아.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그 10cm짜리 어떤 정사각형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반지름이 1짜리 동전을 던진다.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어. 근데 그 동전 던지기거든 지금. 동전도 어차피 원이라서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그 동전의 중심이야, 중심. 중심이 어디에 떨어질까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런 계열의 문제 되게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중학교 애들이 푸는 건 최고난도입니다, 이게. 진짜 되게 어렵다고 하죠. 자, 얘가 반지름이 1cm짜리 동전이 하나 있는데 동전을 2미로 던진다는 말은 그냥 랜덤하게 삥 던지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막 어떤 막 어디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2미로 던진다. 그랬을 때, 자, 1번 문제부터 볼 텐데, 자, 먼저 이렇게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인가 10짜리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그냥 어떤 뒤통이 한 군데를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 더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자, 1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동전이 그 한 장의 타입에, 이게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잠깐 봐. 요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어떤 16등분한, 그러니까 이렇게 뭐 16등분한 애가 있어. 근데 노란 색깔이 여기 칠해져 있는 거야. 여기 칠해져 있고, 여기 칠해져 있고, 여기 칠해져 있고, 여기 칠해져 있는 거야. 또 다트 던지는 거야. 또 이 바깥쪽은 다트가 꽂히지 않아. 이 안쪽에 어디 한 군데 무조건 꽂힌다. 그랬을 때 노란 색깔 칠한 부분을 맞춘 확률, 노란색 부분에 다트가 들어갈 확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16분의 4가 되면서 확률적으로 4분의 1이다. 일단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지? 근데 재미난 사실은 꼭 얘를 약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 10명에 1명 정도는 그냥 이거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또.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인 거지. 만약에 내가 맨 첫 번째 4번의 시행을 했는데 4가지의 시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3가지의 시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4번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3번의 시행이 가능한데 내가 찾고자 하는 사건들이 얘네들이다. 얘네들이다.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12가지인데 12가지 중에서 4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겠지만 어떤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선생님 이게 뭔가 다 동등하지 않아요. 쌍둥이들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다 봐요? 어차피 확률은 비율인데 그냥 얘만 뜯어서 3개 중에 하나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말하면 안 돼요. 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 게. 근데 이것도 이거 똑같은데요 선생님? 쌍둥이 4개인데요. 근데 이거를 꼭 16개를 다 세야 돼요. 그냥 이거 하나만 뜯어서 4개 중에서 하나의 비율이니까 이거 그냥 없이 가는 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비율을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개수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중에서 그 주인공 사건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본다는 게 확률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대해서 다 세는 게 좀 웃기다는 얘기입니다. 센 말은. 이런 것도 다 세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좀 웃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했냐면 이게 지금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런 타일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야. 이게 한 변의 길이 10cm짜리 타일이 막 붙어 있는 바닥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동전을 띡 던졌을 때 타일 하나 안에 완전히 들어가라 이거잖아.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야. 그치? 근데 이거를 다 세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냥 한 군데만 조사하면서 보겠다. 집중.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타일 하나만 보면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타일의 중심이 이런데 막 떨어질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지? 떨어졌을 때 완벽하게 하나 안에 1번 문제는 완벽하게 한 장의 타일에 완전히 얹혀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지. 이렇게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쏙 들어가 있으세요 라는 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는 두 장의 타일에 걸쳐 있어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세 장에 걸쳐 있어라. 세 장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와 어렵지 이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다 걸쳐 있어라.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됐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게 중심 싸움이겠구나. 원은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도형밖에 안 되니까 이 타일 하나를 관찰하시면서 보세요. 경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계 찾기. 반지름이 내가 지금 던지는 그 동전에 반지름이 있는데 그 반지름이 지금 1짜리라네, 동전이. 이렇게. 반지름이 1짜리 동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타일의 경계, 이 타일의 경계로부터 이렇게 1짜리,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떨어진 거리가 1짜리에서 이 중심이 여기에 딱 걸려 있으면 원이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이쪽에 침범하기 바로 직전이죠. 이 라인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뭔가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거리 1짜리, 이 거리가 또 1로 생각하신다면은 그 라인 되게 중요한 라인이죠. 이렇게 또 동전이 이렇게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위에 타일을 침범하기 직전.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좋아요. 여기서 이제 중심이 뭐 여기에 딱 꽂혀 있으면 중심이 던졌는데 타일의 중심이 여기 걸쳐 있으면은 이제 우선은 이쪽은 침범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중심이 뭐 이런 데 걸려 있으면은 이쪽은 침범하지 않았구나, 위에 타일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우선 중요한 라인 두 개를 잡았습니다. 요 라인과 요 라인 되게 중요한 라인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1번 문제는 좀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타일 하나에 몽땅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원래가 이렇게 전체가 들어가서 전체가 여기가 10, 여기가 10짜리였기 때문에 던졌을 때 동전이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는 무수히 많고요. 기하적 확률로 넓이 대 넓이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는 우선은 100분의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넓이 100분의. 근데 잘 보면은 여기서 왼쪽에 길이 1짜리 잘라주시고 길이 1 벌려주시고 여기에 1 벌리고 1 벌렸을 때 중심이 여기 색깔칠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중심이 저런데 떨어져 버리면 완벽하게 타일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쵸. 중심이 이런데 떨어져 버리면은 이 왼쪽도 침범할 수 없고 오른쪽 타일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타일 하나 안에 동전이 쏙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왼쪽 길이 1이고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요만큼의 길이가 8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정사각형 8의 제곱 64. 이렇게 해서 1번 답이 제일 간단. 약분하시면은 4로 하시면은 25분의 4의 근사 4, 6의 24. 여기 우선은 1번이다. 근데 2번 봐봐, 2번. 2번에서 자, 두 장에 걸쳐 있고 싶대, 두 장에 걸쳐 싶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 동전이 두 장의 타일에 걸려 있으려면은 우선은 이 안쪽은 안 돼. 이 안쪽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지금 하나에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쌤 생각에는 이런 데 괜찮은 것 같아. 요런 데 중심. 요렇게 들어가 버리면 원이 요렇게 걸치니까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왼쪽 타일과 오른쪽 타일에 동시에 들어가죠. 이런 데 괜찮고요. 요런 데도 괜찮아요, 이런 데. 이런 데 걸리면은 요렇게 또 원이 또 들어가면서 타일이 아래 타일과 위에 타일 딱 두 개에 걸리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딱 봐봐. 여기에 걸치면 요렇게 동시 접이니까 오직 하나에 걸려 있는 거라서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도 괜찮고 왼쪽도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야.
동전이 여기에 떨어지면은 여기도 침범이고 여기도 침범인데 근데 문제는 이쪽도 침범을 하게 될걸? 거기가 약간 예민한 포인트가 있어서 잘 봐봐. 거기를 체크해 볼게. 잘 봐. 요렇게 타일의 왼쪽 끝부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여기서 요렇게 길이 일자리를 보시고 요렇게 일자리를 보세요. 크게 될까 보이려? 이제 거기를 분석하는 중이니까 잘 보세요. 요게 타일입니다. 타일의 귀탱이 그렇게 보시고 자 만약에 요 정도의 이 떨어진 거리 1로 보시고요. 요 정도의 이렇게 라인 잡아서 또 요만큼의 길이 1로 바라보고 그렇죠? 아까 여기에 동전의 중심이 떨어져야지 한 타일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지금 이런데 동전의 중심이 떨어졌다면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심이 여기 떨어졌다는 거는 이쪽 타일도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1이 침범하니까 이쪽 타일 침범을 했을 거고 요 길이도 1보다 짧으니까 위로 침범하면서 둘 다 침범했습니다.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위에 거 여긴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현재까지는 3개 침범.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가 또 문제인 거죠. 이 네 번째 타일, 이쪽 타일. 이쪽 타일을 보셔야 돼요. 여기를 침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맞나?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내가 4분원을 하나 그려볼게. 4분원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인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떨어져 볼래 중심이? 여기에 떨어지면 해봐봐. 여기에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여기 중심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라서 얘는 반지름이 1을 넘어섰죠. 얘는 이 핑크색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아 그렇구나. 이 핑크색이 또 경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2번 답 한번 내볼게. 2번 답. 2번 답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2개만 침범하라고 그랬으니까 2개만. 이건 간단해요. 2개만 침범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3개, 4개 확장한 거죠. 2개만 침범한다? 이렇게 그려볼게. 11짜리, 11짜리.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딱 2개만 침범을 하려면 여기 아니겠니 그러면? 그치? 여기에 들어있거나 중심이 여기에 들어있거나 여기에 중심이 들어있거나 여기에 들어있어야 딱 2개만 침범을 하죠.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 버리면 2개가 아니라 일로 들어와 버리면 얘도 침범 여기 원래 있는 거 3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안에 들어오는 포인트였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25번, 그러니까 2번 답은 간단합니다. 전체 넓이는 100이었는데 근데 요거 4개 더하시면 되고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8이니까 그치? 결과적으로 1 곱하기 8짜리가 4개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분의 31을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25분의 8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요게 이제 딱 2개에 걸치는 케이스. 자, 그럼 3개에 걸칠 거야. 3개. 3개를 걸칠 거면은 어딘지 알겠지, 그치? 여기지, 여기. 요 안쪽. 여기에 들어가야 3개만 겹쳐요. 여기 노란색의 중심이 떨어지면은 이쪽 침범, 여기 침범, 여긴 갖고 있고 여기는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3군데. 그래서 이제 그 3번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건 중학교 애들 나오면 죽는 거죠, 뭐 이거. 이러면서 3번 이거 답은 100분에 가시고요. 현재 이런 노란색 넓이가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또 4배 하시고 요 노란 색깔 넓이는 요 넓이에서 이 핑크색 4분원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모 넓이는 1이죠? 1에서 요 넓이는
이 원 넓이가 1파인데 4분의 1 되는 거죠.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빼주시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약분사 전개하시면은 약분사가 없다 그지? 100분의 하시고 4-1파이가 되겠구나. 이게 그 다음 문제의 답일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4개 모두 들어있어라. 어딘지 알겠죠 이제? 그렇죠? 저기밖에 안 남았죠. 얘는 그래서 이 보라 색깔 여기에 중심이 떨어져 있어야 이쪽도 침범, 여기도 침범, 여기 들어있고 가까워졌죠.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침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침범하기 시작한다. 답은 그래서 4번 답은 전체 넓이는 100분의 여기 색깔 칠한 넓이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4개 있습니다. 4개 붙이면 원 한 개를 보시면 되니까 답이 1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 경계 라인에 걸리는 이런 포인트들은 너무 예민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확률에서는요. 왜냐하면 저거 넓이가 없어요. 이런 거 알아요? 이 선분이 이게 선분의 길이가 만약에 이 거리가 만약에 3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양끝에 포함되는 성분이 있고 이런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애들이. 양끝에 포함되는 성분이 있고요. 뭐 범위 부등식 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양끝에 포함되지 않을 때의 뭐 수직선 같은 거 보잖아. 수직선 안에서 양끝에 포함되는 범위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막혀 있어서 이런 범위가 있고 양끝에 뚫리는 범위가 있는데 요 길이가 만약에 3이라고 쳤을 때 이 점 두 개가 빠지면 길이가 변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점 하나는 길이가 0에 가깝다고 0이 없다고 보셔야 해요. 점은 길이가 없다. 선은 넓이가 없다. 사실 없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0에 가까운 값이다. 정말 거의 0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점 하나가 길이가 존재하면 선분 안에는 무수히 많은 길이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점 하나의 길이가 존재하면 선분 길이는 무한대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0에 가까운 건데 고이애들은 알겠지 이거.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모습이 5가 될 수도 있잖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 0에 가까운 값이 무수히 많아서 5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점 하나는 길이가 없는 거야. 이런 사각형 같은 경우도 면적이라는 게 선을 계속 붙인 거예요. 선을 붙인 거란 말이야. 선들이 모여서 면이 생기거든. 근데 요 끄트머리 선 하나가 빠진다고 넓이가 바뀌진 않아. 선이 빠졌는데 넓이가 줄었어? 그럼 선 하나의 넓이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선들이 무수히 많이 붙어야 면이 생기거든. 그러면 또 면적이 무한대가 돼. 그치? 종이 한 장은 이 종이를 붙여야지 부피가 되는 건데 종이 하나의 부피가 존재하면 무수히 많이 붙여야지 원기둥 같은 게 되는 건데, 그치? 그 기둥의 부피가 무한대가 돼. 가끔 애들이 선생님 요 라인에 걸리면 안 되는데요. 이게 확률 계산할 때 여기 선 하나가 빠지는데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해요? 무시하셔도 돼요. 선 하나 같은 경우는 확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알죠? 이런 것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한 문제 아닌데 그냥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다 그지? 꼬맹이들. 근데 우리 거 이 정도는 이제 고딩 나올 수도 있겠다. 내신에서 충분히 내만한데. 하지만 잘 내지 않는다는 거, 별로 본 적은 없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다음 단원 들어가기 전에 물 한 잔 마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확률 한 단원을 먼저 끝내니까 오늘은 6단원까지 진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5-6번입니다. 이건 좀 잘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 정사각형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충 이름을 줘보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 일자리 정사각형. 뭐 A, B, C, D 있다. 여기를 A, 여기를 B. 항상 꼭지점을 알파벳 순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니까 이 A, B를 고정시키고요. 이 내부의 한 점을 잡아서 이런 삼각형을 만드나 봐요. P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P가 선택될 수 있는 포인트는 무한계입니다. 얘도 그래서, 그냥 뭐 수학적 확률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P를 선택할 수 있는 그 P 점 개수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확률, 기하적 확률, 넓이의 비율을 볼 것인가, 길이의 비율을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인데 얘네가 이런 말 하잖아. 요것만 잘 적어놓으면 돼. 앞으로 이런 상황 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둔각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이런 질문 합니다. 그러면 얘가 둔각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바보 됩니다. 잘못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직각 있지. 이거 좀 찾아줘. 항상 이거 찾아야 돼. 그러니까 경계를 찾는 거야. 예각과 둔각의 경계는 직각이거든. 그러니까 직각 라인만 찾을 수 있다면 예각, 둔각 판단하면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가 A점, B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B점을 선택을 했는데 P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둔각 체크하지 마시고 예각 체크하지 마시고 어디가 있어야지 직각이 되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직각이 되는 점P를 찾아달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 니네가 설마 이런 원을 뭐 생각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냥 이거 애들이 원 떠올리겠지 이러면서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이렇게 반원 테두리에 걸리면 이런 테두리에 어딘가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90도가 된다. 그러니까 직각 찾았으니까 이제 예각 둔각은 본인의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되겠지. 그치? 저 직각 라인에 원의 라인에 걸리지 않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안쪽에 점피가 잡혀버리면 인간적으로 여기 둔각이고 안쪽은 둔각이고 이 바깥쪽에 점피가 잡혀있다면 인간적으로 여기는 예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원의 안쪽이 둔각이고 바깥쪽이 예각이구나.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1번 답. 1번 답. 삼각형 ABP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라는 것은 원 안쪽으로 보시면 돼요. 점P가 이 원의 반원의 안쪽에 있는 점을 선택할 때마다 둔각이 만들어집니다. 전체의 넓이는 1로 보시면 되고 요거 반지름이 2분의 1짜리니까 원 넓이가 4분의 파인데 그거 반띵하시면 되니까 1분의 8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예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저 바깥쪽이거든요. 파란색 범위. 그럼 얘는 그러면은 1분의 가시고 전체 넓이가 1이었는데 저 안쪽 넓이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애들이 또 선생님 그럼 직각 어떻게 해요? 직각일 확률은 얼마예요? 놀랍게도 직각일 확률은 0이에요. 그렇죠? 0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 선이 있는데요? 선은 넓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0?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0에 가까워. 거의 없어. 거의 불가능해. 왜냐하면 점이 무수히 많은데 그 선상에 걸려있는 점의 비율 자체가 넓이 대 길이의 비율을 넓이가 무조건 이겨요.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그런